저희가 다음 뉴스로 준비한 거는 정치 뉴스입니다. 임기 초반부터 경기도지사로 일을 하면서 민생 택시를 타고 민심을 청취해온 김문수 지사가 이제 임기를 마치고 오늘 마지막으로 택시 운전대를 다시 잡았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에서 별들이 쏟아진다라고 얘기돼 있는데 총 4개 지역구 중에서 3개 지역구가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소식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 경기지사 사실은 얼마 전에 국무총리 후보로까지 거론이 됐었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민생택시 마지막으로 임기를 하루 앞두고 그다음에 그 택시를 몰았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그 관련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나눠가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도청 바로 근처인가요? 네. 도청 아시죠? 고등동 도청? 네, 잘 모르세요. 도지사도 모르시죠? 네, 수원에 자주 안 오는데. 네. 저도 거기 고등동 도청 근무. 아, 인상이 좋으시네요. 인상이 좋아요. 국회의원 같아요. 감사합니다. 직전 좌회전 할까요? 네, 좌회전 하세요. 네. 좌회전에서 들어갔어. 수고하시는데 좀 더 드려야 되네요. TV요? TV 뭐 안 받아요. 우리 차는 TV 없어요. 자, 김문수 지사가 오늘 운전대를 잡았는데 보니까 취재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저기서 손님이 어디로 가달라고 하는데 약간 좀 헤매는 그런 장면도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근데 오늘이 40번째로 이제 택시를 몰았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 지사 하면은 딱 네. 생각나는 게 저 택시 운전일 겁니다. 네. 도지사가 직접 운전하는 택시, 민생 택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오늘이 딱 40번째입니다. 2009년 1월 달부터 첫 택시 체험을 시작했고요. 네. 그동안에 직전 이번 40번째 말고 39번째 운전까지 네. 4,319km를 운행해서 4,300km요. 그렇습니다. 예. 이 중에서 이 운행 동안에 예. 249만 원의 택시 운전 요금을 벌었습니다. 네. 근데 택시 산납금이라는 게 있죠. 회사에다 내야 되는 돈으로 242만 원을 납부해서 네. 차익이 7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 역시도 택시 운전사들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택시 40번 몰아가지고 40번을 몰았는데 그 중에서 순수입이 7만 원이라고 그러면 너무 적게 버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이렇게 운전을 한 게 아니라 오늘도 9시부터 2시 반까지만 운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도정 업무랑 같이 겹치는 일이 있어서 자기가 민생 택시를 처음에 운전할 때 네. 가장 민심을 제일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택시다. 네. 택시 안이 소통이 장이다 그래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네. 도정에 필요한 소통 업무를 하는 동안에만 운전을 한 거고요. 그것도 242만 원 산납금을 다 채운 것도 아닙니다. 네. 번번이 못 채워서 자기 네. 돈으로 채워서 택시회사에다가 납부를 하고 네. 해왔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김문수 지사가 저런 방식으로 민생, 여론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근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저 보여주기식 이벤트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네. 저걸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정치쇼 아니냐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009년 1월부터 네. 지금까지 했으니까 5년 5개월간 한 것인데요. 그동안에 바로 자기가 택시 운전을 하면서 네. 택시를 탄 사람과 직접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네. 그리고 또 택시를 몰고 다니면서 경기도 지역을 어떻게 보면 샅샅이 살피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다. 예. 즉 경기도의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볼 수 있다. 네. 여기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참모가 네. 어떻게 평가를 했냐 보죠. MB가 김문수 지사를 이렇게 평가를 했다. 경기지사로 그만큼 경쟁력 있는 사람이 없다. 네. 하지만 대중성이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대중성이 네.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 저에게는 아마도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통령 후보를 놓고 네. 다투었지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뒤지게 된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지사가 저러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원하고 한번 다툰 적이 있지 않습니까? 119 소방서원. 네. 이러한 성격, 깐깐함, 이런 것들이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 5년 이상 민생 택시를 한 사람 김문수 지사뿐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설령 경기도지사를 끝나고라도 계속적으로 하겠다고 했다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이거는 분명히 자기가 도정 그리고 네. 이후에도 어떤 일을 맡더라도 바로 정치인으로서 국민들 그리고 주민들의 생각을 잊고 네. 그거를 자기 정책에 반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여주기식 이벤트라고 표명할지 몰라도 저 노력을 깎아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예, 오늘 실제로 자기가 하면서 예를 들면은 수정구에 있는 기존 시가지 계획도시 여기가 아주 수도도 안 나오고 네. 아주 과거에 산 꼭대기에 강제 이주해가지고 예. 택시도 잘 안 들어가는 곳이고 예. 이런 부분들에 아. 대해서도 정책에 많이 반영하고 그래서 말씀인데요. 저희가 영상 하나를 추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국민들하고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소통이 부족해서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민심과 동떨어진 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상당히 민심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 국장님은 방금 나간 저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아십니까? 어떤 영상이 정확히 저게 2013년도 11월 바로 이 건물에서요. 채널A 수습 기자 지원을 하는 채용 과정에서 김문수 기자에 대한 인터뷰를 예비 수습 기자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대통령과 민생과 관련된 자신의 철학을 밝혔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과거에 이제 대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후보로서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거는 김문수 이제 경기지사가 이 지사직을 벗고 나서는 물러나고 나서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오늘도 저희 김문수 지사의 마지막 택시은행에 네. 채널A 노은지 기자가 단독으로 예, 저희 동무선에서 채널A 정치부 취재를 기자가요. 했습니다. 네.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앞으로 730 재보선을 앞두고 김문수 지사가 과연 서울 동작을이라든지 경기 위의 지역에서 다시 출마하고 여의도 정치권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냐라고 했는데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직답을 회피했습니다. 아직도 자기는 경기지사다. 내일까지 도정 업무를 열심히 해야 되고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대답으로 생각이 없다라고 일단은 네. 보류를 했습니다. 지금 네. 김문수 지사의 그 지적, 즉 네. 다시 말해서 청와대에서 있다 보면은 네. 현장 민심을 잘 못 읽을 수 있다 하는 네. 게 상당히 핵심을 그런 찌른 말 중에 하나인데요. 네. 청와대에 있게 되면은 대통령이 가장 첫 번째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여러 수석 비서관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각을 통한 장관, 총리의 보고를 받고 그리고 경찰, 국정원 이런 관련 정보기관의 보고도 같이 받습니다. 이런 보고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가장 핵심을 찌른 보고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떻게 보면 채로 걸러진 보고다. 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을 바로 알 수 있지 않을 수 있다. 네. 진실과 즉 현장과 떨어진 채로 한번 걸러졌다고 하는 것이 진실과 떨어진 보고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대통령은 잘 아셨으면 합니다. 네. 7월 30일 전국에서 치러지고 있는 그 재보궐선거 15곳에서 치러지는데 그 중에서 수원이 세 곳에서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수원의 지역구가 4군데인데 그 중에서 3곳이면 사실 미니 총선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고 사실상 총선인 셈인데요. 지금 수원도 그 각각의 지역구마다 약간 좀 성향이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원은 장안, 권선, 네. 팔달, 영통 4개 구로 이루어져 네. 있는데요. 그중에서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 안 치러지고 화면에서 왼쪽부터 권선, 팔달, 영통구가 이번에 선거가 치러집니다. 네.
그 중에서 권선구와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습니다. 네. 신장용 의원이 권선구에 당선됐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서 당선 무효가 됐고요. 네. 영통구 같은 경우는 이번 6.4 지방선거에 김진표 의원이 의원직을 내놓고 출마했다가 낙선하면서 예. 다시 이번 재보선 선거시장에 나왔습니다. 또 팔달은 남경필 그 경기지사 당선자의 지역구입니다. 네. 요 세 곳이 좀 성향도 다르고요. 영통구 예. 같은 경우에는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이 많이 돼서 예. 좀 수원시 내에서도 고도인 수원시 내에서도 좀 발달되고 좀 돈이 많은 네.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라는 추측들도 했었는데 네. 이번 선거에서도 보시다시피 남경필 지사가 41%밖에 네. 그 획득을 못했습니다. 전체 두 후보 간의 표차가 네. 4만 3천 표 차였는데요. 네. 이 수원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놓고 네. 봤을 때 4만 3천 표 중에서 2만 3천 표나 여기가 김진표 새정치연합 김진표 후보가 네. 앞섰던 지역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야당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출마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영통구 쪽으로 이렇게 많이 몰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새정치연합은 누가 일단 유력합니까? 공천 신청을 마감하고 오늘까지 공천 면접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당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부적으로 교통 정리는 되는 편입니다. 권선 같은 경우에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그리고 박용진 그 새정치연합 홍보위원장이 그 출마를 지금 벼르고 있고요. 팔달 같은 경우에는 김영진 경기도당 대변인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손학규 3인 고문이 그 차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수원정,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박광원 대변인하고 백혜련 전 수원지검 정 검사가 그 출사표를 던져놓고 지금 면접을 치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문수 경기지사의 마지막 민생택시 탐방 그리고 그 수원에서 벌어질 730 재보선 관련 전망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